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오늘은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까지 그 기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Fly me to the moon. 네, 세솜님 반갑습니다. 지난 반갑습니다. 3회에서 결국 응급실을 못 갔죠. 응급실은 119 갔죠. 안 119를 갔어요? 부르는 것까지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군요. 예. 불과 3분 전에 녹음했던 에피소드인데 네.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뇌손상이 내 수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군요. 네. 응급실 가신 건 그러면 안 잊어버리셨어요? 그 네? 기억은? 응급실 가신 기억은 안 잊어버리셨어요? 사실은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19를 불렀잖아요. 네. 그랬더니 119가 빨리 출동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굉장히 젊고 잘생기고 좀 체력도 좋으신 청년 2명이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잘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뭐 이런 거는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거는 바로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네. 뇌손상이 심각해진 지금도 아주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건 뇌로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체크하는 거는. 그런가 봅니다. 네.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저도 사실 응급실을 한 번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네. 한 5, 6년 전이었을까요? 제가 급성 장염에 걸려서 설사하고 구토가 너무 심했을 때 집에 그때는 혼자 있었어요. 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응급실이라는 119라는 버튼을 처음으로 한번 불렀던 기억이 나서 이번은 제 생애 2번째 119 호출이라서 나름 여유롭게 준비를 하면서 네. 그분들을 기다렸는데 뭐든지 두 번째 할 때는 좀 편해요. 네, 처음에는 저는 119를 불러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119는 진짜 막 피 철철 흐르고 막 네네. 교통사고 현장에서 네네.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산업재해 훈련에서 뭐 사람이 불타고 있어요. 뭐 왼다리가 기계에 끼었어요. 막 이런 상황에서 부르는 거지. 뭐 좀 잘못 먹었다고 부르는 게 119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니까 이제 저도 조금 한가롭게 집에 있는데 그분들이 휠체어인지 뭔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보고 서서 가실래요? 아니면 여기 앉아 가실래요? 라고 물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분들 보시기에는 서서 갈 수도 있는 상태다 이랬군요. 네, 그분들도 굉장히 여유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은 마뜩치 않은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네. 이러한 토요일 주말에 별것도 아닌 질병 가지고 그냥 소화제 먹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가라앉히면 되는 증상을 왜 우리들까지 불러가지고서는 이렇게 공권력을 이런 데 낭비하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잘생긴 청년들이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 정말 많고요. 네. 많다는 건 저희가 익히 언론 보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저는 그 와중에 앉아서 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휠체어를 갖고 오셨는데 그걸 안 앉아가는 것도 좀 낭비잖아요. 평소에 또 이렇게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지 않으셨어요? 네, 가끔 보면은 여러분 그 이제 장애인 분들이나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일반 수동 휠체어를 아직 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전기 모터로 가는 휠체어가 가끔 길에서 보이잖아요. 네. 저는 그분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런 거 꼭 미래에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차 휠체어가 있으니 안 탈 이유가 없다. 몸도 네. 안 좋고. 그래서 그걸 타고서 내려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는 기억이 없는데 네. 아마 그 구급대원들이 지갑 챙기셨어요? 라고 장맥주님한테 물어봤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갑 챙겨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지갑을 안 챙겨와가지고 잠깐만요 하고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 지갑은 저의 지갑인가요? 장맥주님의 지갑인가요? 제 지갑이었습니다. 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정신이 없을 만합니다. 근데 네. 사실 지갑을 챙겨야 되는 게 지갑에 신분증이랑 그쵸. 신용카드 뭐 결제 수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응급실도 돈 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가야 된다는 건 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응급실 관련 팁을 조금 드리자면요. 여러분, 응급실 갈 때는 좀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좋아요. 제가 추위를 워낙에 많이 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병원이라는 공간이 우리 생각보다 살짝 춥습니다. 아마 기계 여러 다양한 그 계측 장비, 뭐 치료 기기, 시설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바깥보다 약간 춥게 온도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서 조금은 따뜻한 옷차림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응급 그 앰뷸런스라고 할까요? 그 안에 타서 누워 있었어요. 아마 저는 왜 이렇게 바로 안 가고 여기서 뜸들이고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아마 장맥주님이 지갑 가지러 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갑 어디 있지? 막 이러면서 집을 헤맸어요. 네. 어쨌든 그 앰뷸런스 베드에 누워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 구급대원분께서 던지시더라고요. 뭐 이름이 뭐냐란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뭘 드신 거냐. 그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아무래도 급체나 뭐 상한 거 잘못 먹고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저는 지금도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장맥주님의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조금 힌트를 얻은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지갑을 가지고 밑에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구급대원분이 뭐 오늘 김세솜님이 점심에 밖에서 파스타를 드셨다면서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날 파스타를 먹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날 먹었던 건 김치찌개였습니다. 왜냐면 저희 냉장고에 되게 오래된 신김치가 있어서 그거를 낮에 제가 좀 조리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걸 같이 둘이서 나눠 먹었던 게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제가 왜 파스타라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밖에서 파스타를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서로 부부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거잖아요. 네. 불과 그날 점심인데 이걸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서 살짝 한가로워 보였던 그 구급대원분들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네. 그래서 긴급하게 주위의 큰 병원의 응급실을 수배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것 역시 기억나지 않아요. 뭐 주변 주변 대형 병원이 두 곳이 있었는데 두 곳에 막 이제 연락을 하더라고요. 연락을 하면서 뭐 영어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증상을 영어로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엠니시어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억 상실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점심 먹은 거를 착각하는 게 기억 상실인가? 그러면서 네. 혼자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응급실에 아직 가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요? 네. 아직도 앰뷸런스입니다. 구급차 아니군요. 앰뷸런스에서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제 네. 기억으로는 뭘 어딜 빠르게 가지 않았고요. 네. 거기 한참 누워있다가 뭐 어디로 가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저는 그 차 뒤에 누워 있었거든요. 혹시 저희 팟캐스트의 제목이 암과책의 오디세이가 아니라 응급실로 가는 오디세이인가요? 네, 굉장히 긴 여정이네요. 그렇습니다. 먼 데에 있는 응급실 가셨나봐요. 그렇지는 않고 막상 도착한 곳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었어요. 드디어 도착했군요. 네, 여러분 드디어 응급실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문이 아니라 응급실. 네. Fly me to the emergency room. 네. 그 다음에 질문지가 있는데요. 네.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응급실에서는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그 앰뷸런스에 누워있던 기억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한 6일 정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억이 뭐냐면 네. 수술이 끝나고 난 뒤 정신을 조금 차렸는데요. 네. 주위에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너무 침울하고 슬퍼하고 막 저를 위해주고 막 그런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왜 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나에게 지극정성이고 진지하고 이렇게 또 분위기는 우울한 거야.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는 그런 의아함과 궁금증이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게 그 다음 기억이에요. 사실은 이제 세섭님이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갔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신 건데 그것도 네. 일반 병실에 4인실을 거쳐가지고 1인실로 옮기신 건데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중환자실에 이제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반 병실은 처음에 4인실에 잠깐 있으셨는데 4인 병실은 조금 기억나세요? 그건 좀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네. 제가
어떤 병실에 있었는데 그 병실의 모양이 굉장히 이상했다는 기억이 나요. 네. 우리가 보통 병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마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처음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6인실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네. 왼쪽에 세 사람이 쭈르륵 누워 있고 오른쪽에 세 사람이 쪼르륵 누워 있고 네. 가운데 아마 TV가 있어서 그 TV 보는 사람들이 있고 뭐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그 냉장고를 다 같이 나눠 쓰고 뭐 이런 되게 전형적인 병실이 생각날 텐데 네. 그 4인 병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4인 병실은 꼭 무슨 테트리스 마냥 서로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엮여져 있었어요. 그 네. 각각의 병실들이. 그래서 그 아픈 와중에도 이 병실은 참 특이하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참 묘사력이 대단하십니다. 보통은 이렇게 둘러보고 그냥 둘러보는데 한 10초 보면 될 거를 그 10초 둘러본 거를 지금 약 한 30여 초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4회는 앰뷸런스에서 4인실까지 오디세이의 일부였군요. 오디세이의 기승전결의 한 승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그리고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저의 병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네.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맞나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더니 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 상당수가 좀 안 맞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이 안 맞았나요? 그걸 일일이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교모세포종이라는 병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녹음하기 전에 좀 검색하지 그랬어요 라고 화를 내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AI한테 물어봐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교모세포종 뭔지 물어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드려요.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